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이 충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충남 온라인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바로바로 반응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네, 맞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손 씻는 거,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거 그런 것들 잘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에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댓글이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도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댓글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너무 도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마 보기 힘든 댓글들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이상한 글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지 지금 한번 댓글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빨리 올리는 친구들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중학교에 다니는지 부춘중학교, 공주 사대부중도 있고요. 공주 여중, 서산중, 내포중, 내포중 있네요. 제가 내포중학교여서. 네, 합덕중, 홍성 여자중학교, 부석중, 금산여중, 네, 내포중, 내포중 많아요. 좋아요. 덕산중 있어요. 많아요. 배방중도 있군요. 여러분들 정말 충청도, 충청남도 각지에서 모였어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왜 이 지역을 물어봤냐면, 이 역사라는 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서 조금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 이 온라인 공간에서 같이 하는 것이 너무도 뜻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 번씩 조금씩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P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PPT 화면 보면은 19세기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체제의 정비, 세 번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이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왜 배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 한번 멋있게 한번 써서 댓글로 올려주실래요? 잘 쓴 친구는 선생님 읽어드립니다. 한번 멋있게 한번 써서 보여주세요. 내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를 알면 우리 생활이 쉬워져서. 네. 이거 설민서 쌤이 알려준다고요? 네. 권민세.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학교에서 가르쳐서. 네. 네. 명훈이랑 준혁이. 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네요. 역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멋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역사를 배우는 이유라는 게 무엇일까? 선생님이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나보다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나라는 거는 한없이 보잘것 없을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의 나는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는 건데 역사에서는 다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정말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멋있는 사람 또는 이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이 사람처럼은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워가면서 지금보다 더 멋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3학년 때는 어떤 걸 배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역사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면 빨리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2학년 때 이것이 기억나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멋있어요. 알맹이 돌멩이 친구가 쓸데없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 이렇게 했네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을 적으면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네, 봐요. 삼국시대, 채윤이는 임진왜란, 네, 소빈이는 태입장. 잘못 읽었네요. 이상한 거 올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물어본 거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다양한 내용들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한국사는요, 우리 세도정치 시대까지 배웠습니다. 한국사는 세도정치 시대까지 배웠는데, 우리 3학년 때는 이 세도정치가 끝나는 1863년 고종주기 때부터 1910년까지 배웁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써놨죠? 개화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개화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1910년 이후에 1945년까지를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그 중간의 역사를 또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역사에서 배우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19세기 국내외 정세를 먼저 볼 겁니다. 19세기라는 거 1800년 이후의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PPT 밑에 보시면요, 정조 사망부터가 연표가 쭉 나와 있죠.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요, 누가 즉위하죠? 댓글로 써주세요. 네, 누가 즉위해요? 그렇죠. 순조가 즉위합니다. 그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죠. 외척 가문이 득세하는 세도 정치가 쫙쫙쫙쫙쫙 이어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에 있는 것처럼 이 세도 정치 때문에 당연히 정치 기관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되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정이 뭔지 기억나나요? 댓글로 빡! 삼정이 뭐였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써주세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삼정이 무엇인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정. 그렇죠. 삼정은 그렇죠. 환고, 전정, 그렇죠. 군정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나요? 그 세 가지 이 정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다양한 세금들을 걷어갔고요. 그 세금들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못 살겠다 하면서 일어난 것들이 농민봉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농민봉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국내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국외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보이나요? 이 지도가 보이면 동해와 황해만 있어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반도 보이시나요? 너무 빨라요. 아연이가 그랬네. 그럼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좀 천천히. 한반도가 보이시나요? 네, 한반도 오른쪽에 동해 옆에 있는 섬나라 무엇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황해 왼쪽에 있는 그 나라는 무엇이죠? 네,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이에요. 근데 당시 조선이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떤 나라였죠? 그렇죠. 청나라입니다. 그때는 청나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동해 위쪽에 중국과 또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 우리 북한과 붙어있는 그 나라는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현서가 잘 말해줬어요.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는 처음에는 우리나라랑 붙어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나라와 러시아가 접전하면서 조약을 통해서 저쪽 연해주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외의 상황에서는요, 이양선이 출몰하고 청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러시아가 접근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접근하는 건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였어요. 전혀 모르는 거였거든. 여러분들 러시아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거기 하얀 얼굴에 등치 있다만 하고요. 막 무섭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동양인만 보다가 서양인을 본 조선인들은 정말 좀 느낌이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일본까지도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가 개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양선이라는 게 출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양선이 뭘까요? 맞아요. 이구아나 친구가 이양선이 뭐예요? 했어요. 아는 친구들 이양선이 뭔지 빨리 딱 이야기해 주세요. 이양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양선이라는 거. 그렇죠. 서양배. 이상한 서양의 배. 맞아요. 서양배. 너무 잘 올려주세요. 외국배라는 건데, 이양선이라는 거는, 모양이 다른 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민심이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왜 민심이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확산될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타고 있었던 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빨리 올려주세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타고 있던 배. 네, 거북선. 거북선. 다 거북선이래요. 거북선. 그렇죠. 누구예요? 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판옥선 나왔습니다. 판옥선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판옥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타고 전투에 나가시진 않았어요. 거북선은 돌격선이었기 때문에 판옥선, 이 판옥선에서 대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조선의 배였어요. 조선의 배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조선의 배는 무엇으로 만들고 무슨 힘을 통해서 앞으로 갑니까? 네, 맞아요. 나무로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통해서 가요? 노를 저어서 또는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갑니다. 하지만 이 이양선은 어때요? 무엇으로 가죠? 네, 이 이양선은 뭐로 만들었어요? 이양선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철로 만듭니다. 철로 만들고, 그렇죠. 증기로 가요. 현서가 잘 얘기해 줬어요. 증기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서 앞으로 갑니다. 네, 이러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컬처 쇼크로 다가온 것은 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은 물에 뜨나요? 빨리 가서 집에 있는 철 아무거나 물에다 한번 띄워보세요. 뜨나요? 철은 물에 뜨지 않아요. 하지만 철이 물에 뜨게 하는 그 부력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죠. 조선 사람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갔는데 UFO가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UFO가 날아났어. 와, 난리 나죠? 그럼 무슨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컬처 쇼크예요. 말 그대로.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무서운 마음이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빨리 올려주세요. 이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힌트를 하나 더 나갑니다. 네, 하나 더 나가요. 믿기지 않겠지만 세 분이 같은 분입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세 분이 같은 분이에요. 맞아요. 종현이가 얘기해줬어요.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누굴까요? 흑설이 이하응 친구, 이하응이라고 하고, 호종이가 김유신 했는데 김유신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이분은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고 해요. 이하응. 발음하기 힘든데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하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의 아빠일까요? 네, 맞아요. 고종의 아빠입니다. 대원군이라는 건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누구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대원군. 네, 맞아요. 왕의 아빠를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왕의 아빠는 당연히 뭐여야 돼? 그렇죠. 왕이어야 하는데 왕이 아니고
대원군이라고 한 이유는 이 대원군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조선에는 총 4명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걸 본 건 이 흥선대원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은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 권력을 잡게 돼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왜 그러냐? 당시 고종은 12살이었어요. 12살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죠. 왜 12살이 왜 정치를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집에 12살 동생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할머니가 하는 건데요.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조대비가 하는데 그보다 아빠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양한 정치개혁을 해요. 그래서 세도 정치를 타파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 특히 안동김 씨에게 원한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동김 씨가 이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되기 전에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시했던 흥선대원군이 안동김 씨를 쫙 축출합니다. 축출이라는 건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고요. 고른 인재를 등용해요. 다양한 인재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비변사라는 것이 기억날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최고 권력기구였는데 이것을 축소시키고 결국엔 거의 폐지 단계까지 끌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도 편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어떤 문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그 삼정의 문란 상황에서 이 삼정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을 각각 양전을 실시해서, 양전이라는 건 토지조사예요. 토지조사를 실시해서 전정을 개혁하고요. 군정이라는 건 호포제를 실시함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거고, 환곡이라는 이거는 사창제라는 걸 운영해서 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던 것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행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 정리. 서원 정리가 뭐냐? 서원이라는 건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제사도 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서원을 정리해버려요.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들 중에서 딱 47개만 남깁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나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 충청도를 봅시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나와요. 3군데가 나옵니다. 충청북도 빼고요. 3군데 보면은 혹시 살고 있는 친구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보시면 홍산 있습니다. 홍산중학교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성 있어요. 노성중 있죠? 연산도 있습니다. 연산중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논산과 부여 일대입니다. 논산과 부여에 있는 서원은 흥성대원군 때도 철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 댓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상한 댓글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이름 부르기 전에 그만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서원 정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시대에는 교회를 없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정말 많은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47개만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는 유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 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절을 없애거나 교회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복궁이라는 곳을 중건합니다. 이 경복궁 가본 친구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경복궁 가본 친구들, 경복궁에 딱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문이 무슨 문? 아는 친구 빨리 써주세요. 네, 딱 보이는 친구들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복궁에 딱 들어가면 이런 문들이 보여요. 이런 문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광화문이 보여요. 맞아요. 네, 인범이가 얘기한 송인범 친구가 광화문이 나오고요. 그러한 경복궁을 새로 짓게 돼요. 이 말은 뭐냐?
경복궁은 조선 초기에 처음에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불타요? 네, 언제 불타요? 맞아요. 임진왜란때 불타버려요.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때 불타고 1800년까지 폐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이걸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초기에는요, 백성들도 좋아했고요, 관리들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어떤 거였냐?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버려서 잘 진행되고 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납전을 거두게 했죠. 원해서 납부하는 거지만 원해서 납부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납부하게 되고요. 돈이 부족하자 이런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하게 돼요. 당백전, 한 개의 100배,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혼란하게 돼요. 그러고 역시 공사의 백성들을 동원하고요. 이 건축 자재가 모자란 나머지 양반의 묘지림을 건축 재료로 사용합니다. 양반의 무덤을, 양반 조상들의 무덤을 멋있게 나무들을 잘 갖고 왔는데요. 그 나무들을 강제로 베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 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무덤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있는 묘를 꾸미려고 해놨던 나무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양반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질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에 나오듯이 당시에 지었던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결국에 1873년에 하야하게 되죠. 하야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준비한 건 역사 바로보기예요. 이 역사 바로보기에 호포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호포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선생님과 몇 가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찬성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호포제를 해야 돼요. 왜요? 그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죠? 호포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아졌다고 했죠?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네, 댓글 한번 올려주시면 호포제 때 호포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냐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그럼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잘못된 일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정당하게 세금을 걷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요. 반대 얘기를 보면요. 반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등급이 문란해진대요. 등급이 문란해지고 선비, 하인, 벼슬아치 할 것 없이 똑같이 취급되고 상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엇이 없어지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네, 명분이 없어지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호포제라는 거는 당연히 시행해야지,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양반들의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조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너무도 큰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양반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호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부제를 실시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나는 마스크를 한 100개 미리 사놨어. 근데 누구는 마스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 야, 너네 마스크 다 걷어. 그리고 다시 없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스크를, 내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과연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줄 수 있어요? 안 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 살면 되나요? 어떤 친구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시 양반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정책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병인양요가 나옵니다. 병인양요. 양요가 뭘까요? 양요.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같이 병자호란 같이 병인양요라는 것도 있는데 양요라는 게 뭘까요? 네, 아는 친구들은 빨리 써서 올려주세요. 네. 네, 양요라는 거는 서양의 요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란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서양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요란을 피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인연애. 그게 왜 일어났냐 보면은 병인박해 때문입니다. 병인박해.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천주교 선교사로 와 있던 프랑스 신부님들이 여기서 몇 명이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안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침입해요. 강화도로 침입해서 공격합니다. 이 강화도 침입 때 항성근의 부대와 양원수의 부대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이 프랑스 군대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무엇을 가져가요? 네, 외교장각 도서와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외교장각 도서와 보물들을 약탈해 가서 계속해서 프랑스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얼마 전에 들어왔죠? 그것이 뭐예요? 네, 외교장각 문서인 조선 왕조 의궤가 들어옵니다. 지금 물론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있지만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로 반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쓰시는 친구인데 직지는 아니에요. 직지는 당시에 약탈당한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에 유출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 프랑스 함대의 침입로가 보일 거예요. 네, 프랑스 함대가 1차 침입로에 양화진까지 들어갔다가 2차 침입 때 잠깐 군대 빠졌다가 다시 강화성 그리고 정족상성을 공격한 것이 지도로 보일 겁니다. 그러고서 나서 우리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페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국가예요. 유교국가에서 부모님의 묘를, 부모님의 무덤을 팔려고 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들의 할머니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묘를 누군가가 팔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싫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빠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죠. 여기 사진을 보면요. 남영군의 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써 있나요? 충남 예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산에 있는 친구들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가본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선생님 가봤는데요. 정말 멋있어요. 여기는 예산, 네, 덕산 사는 친구들 아까 덕산중 있었는데 덕산중 친구들 네, 가깝죠. 여기는 홍성이어서 가깝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풍수지리로 정말 기가 막힌 땅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얽혀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거나 또는 계약하며 역사 선생님에게 이 남영군 묘와 얽혀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인양요 이후에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신미년에 다시 한번 서양 애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미국이 쳐들어와요. 미국이 쳐들어온 이유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병인박해 이후에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로 갔어요? 네, 지금 평양, 지금의 평양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통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통상을 거부하죠. 이로 인해서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사람들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초가를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 평양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평양 감사로 있던 박 교수가 야, 저 제너럴 셔먼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을 이용해서 작은 배에다가 잔뜩 나무를 놔서 불 붙여서 떠내려 보내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죽게 되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5년 후에 미국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초지진과 덕진진이라는 곳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어제연 부대가 활약했던 광선보까지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물론 미국이 이깁니다. 당시에 아무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군은 오지 않아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요. 철수해요. 철수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선이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에서는 아무도 승리하지 않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힘들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요. 딱 보시면 나옵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 광성보에 미군이 쳐들어갔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광성보에서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인데 저기 숫자기 보이나요? 수라는 거 장수 숫자입니다. 한자로 장수 숫자가 써져 있는 저 깃발을 미군이 기념품으로 가져가요.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걸 가지고 가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전시하고 있다가 또 우리나라에 지금 반환돼서 강화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은요, 우리가 서양 오랑캐 세력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척화비를 건립해요. 여러분들 한자 좋아하시나요? 한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 볼까요? 여기 오른쪽 위부터 보면 양이 침범하면요. 양이 침범, 비전즉, 주화, 매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 애들이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아니하면 즉 그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주화, 주장한다. 화친을 주장하면 그것은 매국이다. 매국이 뭡니까? 이 매국놈 할 때 이야기하는 그 매국이에요.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써놓고 전국 각지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홍성에도 있고요. 각 지역에 한번 가보면 이 척화비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와 한계점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는 의의가 있지만 한계로는 조선의 근대화를 지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배웠던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죠? 무슨 정책을 했다 그랬어요? 개혁정치 말고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어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과연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은 조선의 문호 개방에 대해서 볼 건데 조선의 문호가 개방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잘했다, 못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 근거를 대서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댓글을 읽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수업하면서 보면서 이상한 댓글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밴하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달지 말고 수업에 관련된 댓글들을 계속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 같은 걸 배울 거고요. 네, 맞아요. 손인범 선생님 선생님 잘생겼어요. 그런 거 좋고요.
네, 채윤이 엄청 했어요. 뭐, 희쌤교실 구독, 좋아요. 명훈이, 네. 선생님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저 이상한 댓글들만 없다면 토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흥선대원군을 찬성한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찬성한다. 또는 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근거를 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상한 댓글들 막 올라오는데 선생님이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할 건데 그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사 관련된 것들 읽어보시고 또는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방학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고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너무 처져 있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요. 사람 많은 곳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역사는 월요일 3교시입니다. 월요일 3교시에 우리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월요일 3교시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수학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수학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녕.